네, 2007년도에 실시했던 영부인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영부인 중에 한 분이 어마어마한 득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야. 차이가 진짜 많네. 그러니까 뭐 1, 2, 3위를 얘기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그냥 압도적이네, 압도적. 1위가 자 누굽니까? 유경수. 네. 유경수 여사. 대한민국 영부인의 어떤 표본이라고 불리는 유경수 여사께서 1위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고등학교까지 졸업 후 이종 사촌의 소개로 당시 소령이던 박정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3남매를 낳아 따뜻하지만 엄격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며 청와대에 입성, 영부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경수 여사의 로맨스도 프란체스카 여사 못지 않았습니다. 서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 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그 박정희 전 대통령도 초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재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경수 여사 집안에서 당연히 반대를 했는데 반대했다고 같이 가출을 해요. 아, 두 분이 동반 가출을 했어요? 네, 가출을 해가지고 결혼식은 했는데 친정아버지는 그 결혼식에 오지 않았고요. 사위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가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지만 유경수 여사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는 보면 뭐랄까 이게 딱 그냥 영부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그죠? 네. 네, 표준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오래 했잖아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한 18년 정도. 네. 아주 활발하게 사회 활동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론 한국이나 동양에서 최고 이미지하면 어머니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언제나 생각나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특징적인 게 혹시 그 립스틱 짙게 바른 유경수 여사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리고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18년 동안 한 번도 목걸이를 한 적이 없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귀걸이는 좀 했죠. 그 정도로 이제 꾸밈이 없는 정말 그런 어머니 모습. 이경규 선배님은 유경수 여사님에 대해서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신가요? 거의 동시대에 살았죠.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아마 영부인으로 계셨던 시대에 살았는데 나환자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이 조금 기억이 남습니다. 네, 나 환자들을 도운 사업이 그때는 구라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나 환자 중에 한 87개 정도 있었고 나 환자들 한 2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 여사가 방문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1971년 한 겨울에 나주적인 나 환자촌을 방문을 다음 봉사활동 한 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이제 가져왔던 귤을 나눠주는데 그때 이제 하나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귤 하나 이렇게 줄려다가 멈칫하더니 뒤돌아서서 다시 그것을 딱 까가지고 하얀 종이 접시에다 담아서 줍니다. 왜냐면 하나운이 이제 손이 없거든요. 다 뭉개졌기 때문에. 근데 그 귤을 받으면서 딱 유경수를 한점 바라보는 그 눈, 그 눈물이 맺혀서 그 감동은 그 눈물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옆에서 배석했던 그 청와대 경호관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사실 유경수 여사는요, 네. 그 비서들을 아주 힘들게 했답니다. 그 이유가 유 여사가 직접 국민들의 민원을 네네.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이제 네네네. 인터넷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엽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엽서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매일 온 엽서의 답장을 10통씩 직접 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 해 유경수 여사가 홀로 처리한 민원의 건수 5,000통이 넘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경수 여사님의 조카이기도 하고 옛날에 좀 모셨었어요. 홍소자입니다. 유 여사님이 워낙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시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거 하나 소리하시는 게 없이 이건 답장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한번 우리 가볼까? 뭐 이런 식이셔요. 그러니까 그냥 민원이 자꾸 쌓이지. 처음에는 몇 장 오든 게. 수혜직을 갔다 오셔가지고 병이 나셨다고요. 하여튼 신문에 나오는 어려운 사정들은 다 챙기시니까 이 사람 미칠 지경이 지금처럼 신문이 많을 때는 아니거든. 어떤 때는 싹 안 드렸지 그런 걸. 쌍 뭐하다가 안 드렸지? 그렇게 생각이 부족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날 도울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이 몰라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냥 쓰러져도 난 몰라요 그러고. 많기는 진짜요? 많네요, 5,000통이면. 근데 한 명이 5,000통의 답장을 썼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우리 영부인이 어디서 어떻게 돈이 나서 몇천 개의 민원을 처리했을까? 이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유경사께서도 뭐 비자금이 좀 있었습니까? 특수활동비란 게 있습니다. 이 특활비. 대통령이나 특활비라고. 그게 사실은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거든요. 받아서 그럼 쓰면 돼요. 네네네. 아무도 몰라. 보지도 않아.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활동비를 어떻게 썼는지 그 집행 내역을 낱낱이 적은 아주 자세히 적은 격리장부가 30년 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 영부인의 지금, 장부가 야. 세상에 공개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네요. 보시면은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쓰시는 가계부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 보면 업계동무 125로 대금 이렇게 써 있고 수술비. 여기 보면 김정규 경기도 의정부시 수술비 그러면은 의정부에 사는 김정규 씨의 수술비 수술비를? 그때 돈을 10,000원을 내가 줬다 이거잖아요. 저 밑에 보면은 정상윤 나주여중 3학년 학비 그럼 이 학비를 18,160원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73년도면 예 나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나도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편지 보내보시죠. 편지 보냈어야 되네. 아 특활비 한번 받아보는 거죠. 많이 도와주셨네. 이 박정희 대통령이 20만 원을 매달 준답니다. 수표로. 20만 원을. 예, 그럼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야. 지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출 내역을 어떻게 정하냐면 편지가 오잖아요. 그럼 편지를 보고 본인이 선택해서 아 여기는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곳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규 씨 의정부에 사시는 나주 여주. 여기를 이제 유경수 여사가 자 여기다 돈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비서관이 수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사님이 시키는 데 가서 돈을 전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표를 은행에서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빳빳한 신권. 원래 이렇게 띠지 묶어가지고 신권을 주면 좋은데 근데 유경수 여사가 생각하기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빳빳한 신권을 주면 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테니 헌돈을 갖다 줘라. 그래서 신권이 아니라 헌돈을 좀 갖다 줬다고 하죠. 야. 근데 저게 어쨌든 특활비라는 게 영수증 없는 돈이니까 막 써도 되는 건데 저거를 저렇게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다 썼다. 아까 보면 어깨동무 구독료도 있어요. 구독료 딱 나와 있더라고요. 대신해 준 걸. 예,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저 작성을 한 거 보면 이 특활비를 특활비처럼 안 쓰고 정말 이제 정부 예산처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특활비에 씌워져 있는 안 좋은 프레임들이 많잖아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돕는 데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결백하게 청렴하게 이렇게 다 기입을 하신 걸 보니까 약간 좀 낯설기도 하네요. 원래 특활비는 영수증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또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이게 관례 비슷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기록을 한 거는 실제로 어떻게 쓰여 왔는지 스스로 보기 위한 거지. 개인을 위한 용. 예, 개인을 위한 이제 그런 가계부가 가능성이 저렇게 있습니다. 쓰는 거죠. 그만큼 그 돈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용의주도하게 사용을 해왔다는 이제 증거죠. 유경수 여사 정말 인기가 많았던 영부인이었는데 안 좋은 여론도 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컴플렉스가 있었죠.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좀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이 보기에 어디 가서 연사료가 초청을 받아서 얘기를 하게끔 생겨 있는지 살펴보세요.
조리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처지인데 내가 여러분께 그 발랄한 젊음을 좀 더 나누어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때만 해도 뭐 아주 심하게 사투리를 쓰진 않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충청도 사투리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뭔가 조금 충청도 하면 사투리 이미지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좀 느릿느릿. 네, 느릿느릿하고. 왜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아마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또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공식 행사가 많아지니까 이제 대중들이 우리 여사님 말투가 표준 말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의 컴플렉스가 되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럼 발음 교정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아나운서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MBC에 강현숙 아나운서란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매일 전화해서 이제 발음 교정을 받는데 문제는 당시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집 전화도 있는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교환 요거. 그러면 교환수가 맨날 어느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강현숙 아나운서 돌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상한 아줌마가 매일 강현숙 아나운서 찾지 이래서 그 교환수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설처럼 뭐 흘러나오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유 여사가 어떤 것을 유행시켰는지. 머리죠 머리.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유경수 올림머리. 여사라면 그렇게까지 올렸나요? 많이 누구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네. 아 그렇죠. 전 대통령. 닮았어요.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 머리를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우리 요새도 결혼식 가보면은 최근까지만 해도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뭐 양가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헤어스타일이에요. 헤어스타일이잖아요. 네. 그 머리가 저때 유경수 여사 머리를 보고 고관 대작 부인들이 따라하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라는 됐고. 썰들이 있죠. 우리 한성윤 씨도 오늘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신용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따라서 올림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드디어 알아봐 주시네요. 어떤가요? 저 정도까지 올리셨어야 되는데. 모자란가요? 아쉽다. 유경수 여사가 유행시킨 게 저 머리 말고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가요? 나왔다. 네. 한복. 저기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교과서다. 패션, 한복 패션. 유경수 여사 패션을 많이 따라하는 거고. 그리고 목이 이제 길고 호리호리해가지고 한복 입은 모습을 이제 그 당시에 대중들이 하계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고관 대작 부인들이 머리는 따라했어요. 근데 사실 목 긴 건 어떻게 따라 못하잖아요. 지금은 막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목을 좀 길어 보이게 하려고 한복을 좀 깊게 파달라고. 이렇게 뭐 주문을 좀 했다고. 스타일을 따라하기 위해서. 저 스타일을. 영부인들이 보면은 어떤 이런 이 의상, 패션에서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가 최근에 저희 그 멜라니아 여사의 어떤 패션에 담겨 있는 메시지도 굉장히 좀 세계인들에게 주는 게 좀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첫 취임식 때는 하늘색 정장으로, 그거는 바로 애국주의랑 글로벌리즘을 상징했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재선을 했을 때 긴 모자 챙이 있는 그거 너무 이상한 모습. 순간 트럼프가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안 닿았죠? 그 참 때문에. 그건 무슨 그 의미는 강도 높은 주목과 비판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이라 하면은 그 반대만 해야 한다는 이런 인상이 우리한테 배긴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돼 있는 점 같은 것을 앞으로도 많이 얘기해 주셔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대통령께 전해드리고, 또 그분이 경상도 분이고 해서 고집이 세신 것 같아서요. 또 국민들이 좀 못마땅하다 하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는 아량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1970년도 유경수 여사께서 발행하신 어깨동무사의 기자로 근무한 김두호입니다. 어깨동무는
유교사한테 오는 편지, 소년들의 편지들 중에는 읽고 싶어도 책이 없다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책을 발행하게 되었거든요. 그 대통령실로는 못 보내고 비서실로는 유경수 여사 앞으로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곧이곧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옳은 소리를 해가지고 미움을 샀다 하는 얘기가 청와대 출입 기자들 귀에도 들어갔어요. 유경수 여사가 야당입니다 하는 게 기자들 입을 통해 가지고 그게 나왔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는 뭐 불문율이네요. 불문율이야. 내가 가장 두려운 사람은 임도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예. 여사님을 두려워하셨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 여사가 본인을 제가 청와대 제1야당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제1야당. 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이제 제대로 날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그때 시대는요, 아버지들이 웬만하면 제대로 던졌어요. 웬만하면 제대로 던졌어요. 세다. 버스리도 아니고 잿더리에 맞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잿더리가 실제로 날아다녔냐? 그건 사실 같아요. 잿더리가요? 여러분, 잿더리가 날아갔습니다. 아, 실제로 잿더리는 날았다. 1966년 10월 20일경입니다. 1966년대. 날짜도 있나요? 잿더리. 원래 그때는 청와대 2층에 관저 아닙니까? 네네. 위에 좀 소리가 들리길래 큰 소리가 들리길래 비서가 올라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점점 다가갈수록 유경수 여사의 아주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움찔하고 갔더니 안방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문틈으로 딱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막 빡빡 팔더니 막 악을 지르면서 잿더리가 팍 던지는 거예요. 벽에서 또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 후 이제 3일 후에 필리핀에서의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부 영부인이 다 참석한 7개국 정상회담인데 이때 유경수 여사 안 데리고 왔습니다. 참모들이 전부 이동훈 외무장관으로 가서 가셔야 됩니다. 이때는 의무적으로 부부 동반 모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때 절대로 안 데려가. 나 이번엔 안 데려가. 끝끝내 혼자 가셨는데. 당시 이제 시중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싸우니까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을 앞글자를 따서 육박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야, 그 말도 안 해. 육박. 유경수, 박정희. 그렇죠. 네. 네. 근데 유 여사가 좀 놀라운 게 말이죠. 쓴소리를 할 때는 상당히 정보를 영구주도하게 보습니다. 일단 본인이 직접 가보거나 크로스체크하고 조간신문 다 보고 두 번째는 제2부속실에 일일 보고를 하게 합니다. 주로 어떤 보고냐? 시중에서 도는 루머, 소문, 여론, 요까지 다 정리해라. 라고 한 다음에 이게 다 취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일주일 후에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치는 거지. 그죠? 예. 국정에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들을 때는 잔소리. 바가지. 근데 한 번은 중요한 사건인데 김정일 중앙정부에서 올라온 보고하고 유교서에 올라온 보고하고 다른 겁니다, 내용이. 네, 근데 이때 과연 어느 쪽이 맞느냐는데 결국은 유경수 여사 정부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때 훨씬 더 신뢰를 하게 된 거예요. 굉장하네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처럼 비춰지지만 맞아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수고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1년 후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장문위의 팔순잔치에서 아내를 추억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뭐 옛날 노래. 우악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지나
긴 그 세월 나를 울린다 여울의 아롱젖은 이즈러진 조각들 저 우는 것 같은데요, 약간? 안 나온단 말이야. 출랑 목이 맵네다. 잠깐 예. 아, 중간에 좀 웃으시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슬퍼 보이기도 하네요. 눈물을 감추기 위한. 그쵸, 그쵸. 이제 노래 부르며 아내를 떠올리는 듯 눈가가 살짝 그죠 이게 촉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엔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고 그렇습니다. 슬퍼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시대를 겪었던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녀가 저희에게 보여줬던 어떤 그러한 진실된 모습과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